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025년 정말 나라 안팎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사태가 아직 선고가 아직 안 돼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고 걱정해 하십니다. 이런 와중에 사실 제가 몇 년 전에도 영상을 올렸지만 2025년은 남북 통일이 될 수 있다. 그런 예언이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벌써 2025년도 3월 달이 됐기 때문에 두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 전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이 사실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올해 뭐 여름에는 일본에는 뭐 대지진 아니면 후지산이 폭발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남북 통일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물리적인 전쟁은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저는 사실상 전쟁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서 하이브리드 전쟁 이야기를 하셨고 또 중국이 얼마만큼 우리나라의 사회 곳곳에 침투했는지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총칼 들고 싸운 6.25 전쟁 같은 그런 전쟁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 북한, 또 우리나라, 중국, 또 중국과 미국, 뭐 전 세계 여러 곳곳 나라 보면 여기저기서 보이지 않는 암투와 전쟁, 실제로 우크라이나하고 뭐 러시아는 아직도 전쟁 중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미 중국과 아니면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지금 국힘당과 민주당 좌파, 우파가 서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는 그게 바로 그 핵심적인 사태가 윤 대통령의 탄핵 사태입니다. 물론 일단 결과만 남겨뒀기 때문에 결과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윤 대통령께서 복귀를 하시고 나면 저는 충분히 통일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통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견이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달라서 그게 통일이 되는 게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오늘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고 현재 전쟁 아닌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 바로 중국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 관련 이런 부분 또 시진핑 관련 이런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정말로 전쟁이 날 건지 아니면 통일이 될 건지 그런 부분을 한번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이런 데 보면 2025년 을사년 운세 이야기하면서 통일에 관계된 내용들을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각자의 뇌피셜로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없잖아 있겠지만 보면 과거에 많은 분들이 2025년 이 을사년을 통일의 원년, 통일의 또 기점으로 본 예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또 몇 년 전에 올린 격암 남사고 선생의 예언서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만큼 2025년은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하나의 가장 커다란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해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탄핵 사태가 위중하고 또 윤 대통령께서 만약에 파면이 되고 헌재에서 인용이 된다고 하면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굉장히 암울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윤 대통령 복귀하셔야 된다. 이거는 좌파, 우파, 좌우를 넘나드는 이거는 뭐 좌파냐 우파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존립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중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제 취임한 지 1월 20일 날 했으니까 취임한 지 뭐 한 달 반 정도 지났네요. 그 사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또 행정명령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생각보다 좀 조용합니다. 근데 북한의 김정은이만 조용한 게 아니라 지금 시진핑이도 굉장히 조용해요. 그래서 좀 의아합니다. 지금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하고의 이뭐 만남, 회담 이런 거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없고 굉장히 북한이나 중국이나 지금 조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자들이 어떠한 꿍꿍이를 갖고 있길래 이런 건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김정은이의 요즘 보도가 별로 안 나오고 있고, 시진핑이는 뭐 거의 뭐 실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국제 정세가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 중국이 상당히 소원해졌다. 또 김정은이가 오히려 푸틴에게 붙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세 나라, 특히 이 세 명의 리더 지도자, 시진핑, 김정은, 푸틴, 저는 악의 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러시아에 대한 생각, 그리고 푸틴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다른 분들이 많아요. 뭐 그분들 같은 경우는 푸틴하고 김정은 또 시진핑은 다르다. 러시아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그분들 생각까지 제가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지금까지 푸틴이 했던 행동 이런 걸 보면 우리 대한민국한테는 약간의 우호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뭐 김정은이나 시진핑이처럼 노골적으로 푸틴에 대해서 욕하거나 까고 싶은 생각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자들이 지금 서로 어떻게 보면 세계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는 게 사실이고, 특히 시진핑과 김정은이는 악의 축의 핵심 지도자로서 이 두 자는 반드시 하늘에서 천벌을 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하고 김정은이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실행을 할지 아니면 2025년 올해 정말로 이 두 사람이 뭐 골로 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리나라는 10월 달에 통일이 된다고 하는데 정말 10월에 통일이 될 건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중국의 시진핑이 실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3년 이내로 실각하든지 죽든지 할 것이다 이런 영상도 올렸었지만, 교황도 예수의 최고 우두머리인 교황도 뭐 천주교 신자분들이 들으면 좀 약간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교황도 지금 오늘 낼 하고 있죠. 쓰러졌다는 이야기 나온 지가 벌써 일주일이 넘었어요. 근데 시진핑이도 지금 거의 뭐 실각을 했다. 그리고 아니면 이번에 실각한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진핑이가 잘못한 게 뭐 우리 입장에서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많은 그 중공 인민군이죠. 장성들을 숙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의 심어놓은 사람들까지 다 숙청을 해버리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시진핑의 이 군대를 장악하는 그 군권의 수장이잖아요. 그 국가 어떻게 보면 주석이기도 하고 총석이기도 하지만 군사의 또 주석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래에 지금 설리번하고 악수하고 있는 장이오샤, 이제 중국 발음은 장여우샤죠. 이자가 지금 실질적으로 중국 인민군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군사의 주석은 시진핑이지만 이 부주석인 장이샤가 모든 것을 지금 군권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나이는 장이샤가 2살이 더 많아요. 그리고 장이샤도 역시 태자당 출신이고 상당히 군대라든지 과거에 자기 아버지 혁명세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시진핑이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자기가 실질적으로 황제가 돼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했었는데 강력한 라이벌인 장유샤가 나타난 것이죠. 근데 장유샤가 군권을 다 틀어주고 있다. 그리고 시진핑은 공산당 자체에서만 내치 위주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군권을 못 쥐고 있으면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 그래서 과거 후진타오도 사실 후진타오 국가 주석이었고 군사의 주석 그리고 총석이 했었지만, 후진타오는 자기 마음대로 이 군대 인민군대를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후진타오의 권력이 세지 않고 반쪽짜리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이는 그걸 다 지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자기가 쫓겨나게 생긴 것이죠. 지금 시진핑이는 외국에 순방을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유력한 설 중에 하나가
만약에 시진핑이 외국에 나가서 뭐 일주일 열흘 뭐 이상 장기로 어떤 국제 회의에 나가게 되면 그 사이 쿠데타가 발생을 한다든지 쫓겨날 수 있다. 그래서 자리를 못 비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이가 트럼프하고도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자 뭐 이런 이야기 오고 가고 있는데도 시진핑이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언제 한다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권이 지금 실각돼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뭐 미국을 방문한다 어디 가게 되면 쿠데타가 발생해서 쫓겨날까봐 그래서 못 나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의 TSMC 반도체 이런 쪽을 계속 때리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입장은 뭐 시진핑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대만도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가 훨씬 더 유리해지겠죠.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한테 유리할 텐데 대만의 TSMC도 지금 어떻게 될지 굉장히 지금 걱정이 많고 위태한 상황입니다. 저는 앞으로 TSMC가 과거처럼 물론 지금도 파운드리 쪽에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1위를 하고 있지만 과거처럼 이렇게 안심 있게 뭐 TSMC가 전 세계 반도체를 좌지우지하고 이러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근데 여기 시진핑이가 대만을 이제 반도체 때문에 침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027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시진핑이도 위태위태하고 대만도 사실 지금 속이 편한 상태가 아닙니다. 어쨌든 이 악의 축 시진핑이 빨리 쫓겨나고 없어져야 되고 중공이 분열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이 한중 의원연맹이라고 해갖고 쓸데없이 중국에는 국회의원도 없는데 의원연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시진핑이한테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 바치려고 하는 역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원들 명단이 전에 나왔었죠.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자유일보에서 친중파 논란 속 한중 의원연맹 2기가 출범을 했다. 여야 102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300명 중에서 3분의 1이 넘는 인원이 참석을 하고 한중 의원연맹에 여기 이제 참가를 했다 이야기입니다. 왼쪽에 지금 사람들 인원이 나와 있는데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짧게 이야기를 말씀드리겠는데 정말 한심스러운 것은 국힘당에도 무려 26명이나 있어요. 국힘당 의원의 4분의 1이 한중 의원연맹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여러분들 중국 공산국가에 무슨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물론 그자들은 전국 인민 대표자 회의라고 해서 뭐 거의 거수기죠. 뭐 국회의원 우리 민주국가에서 말하는 그런 의원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중국에는 국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국회의원, 그래서 한중 의원연맹이라고 쓸데없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 참여를 하고 참가를 합니까? 이거는 다 친중파. 어떻게 보면 좌빨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민주당이야 뭐 그렇다고 칩시다. 민주당은 엄청 많아요. 보면 뭐 고민정의도 들어가 있고 곽상원이는 노무현이 사이죠. 곽상원이 들어가 있고 뭐 김영배, 김용판, 김용만이군요. 김용민이라는 유명한 자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현주도 들어가 있고 이인영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이자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국힘당에서 강대식이, 강민국, 권영세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네요. 권영세는 알고 그리고 김영동이는 옛날에 누구예요? 한동훈이의 비서실장 했죠. 와이프가 중국 사람이라는 그 어떻게 보면 완전히 친중 골수 좌파죠. 김영동이. 그리고 서범수. 나 이 서범수도 참 이해가 안 가요. 서병수 그 옛날 부산시장의 동생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이자들이 어떻게 한중 의원연맹에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다가 이만이라는 사람은 경찰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누구야 그
지금 부정선거에 저기 하는 민경욱 의원의 뭐 잘하는 친구라고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배숙, 조은희, 주호영 이런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한심합니다. 지금 이자들이 어떻게 보면 친중파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뭐 중공에는 국회의원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이 개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102명 국회의원의 3분의 1이나 친중파 이 외에도 많아요. 많은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참가를 한 것뿐이고 뒤로 보면 아직도 굉장히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이게 정말로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작년 연말에 나온 내용인데 뭐 북중 관계가 소원해졌다. 뭐 김정은이하고 시진핑이가 돌아섰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김정은이는 김정일이가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하죠. 절대로 중공을 믿지 마라. 일본이 100년의 원수라면 중국은 1000년의 원수다. 그 말은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김정은이는 중공을 굉장히 이용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활용을 하고 어떻게든지 뭐 빼먹을 건 빼먹는데 그런데 중공하고 이렇게 붙어 먹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중공을 믿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언론, 뭐 연예인 할 것 없이 이 중공이 얼마나 폐악질을 하고 있고 간첩들이 대한민국에 많고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는 짓거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거 모르고 중공한테 쉐쉐거리고 있는 이런 작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윤 대통령의 탄핵 사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부정선거를 일으켜갖고 대한민국을 쑥대밭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형 중에 하나가 저 시진핑인데 시진핑이가 죽고 사라진다 하더라도 중공의 기본적인 전략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물론 지금 중공도 굉장히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붙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로서 자리를 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중공에 빌붙어서 쉐쉐거리고 있는 작자들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5년 우리 대한민국도 통일이 될지 안 될지 가봐야 알겠지만 이 중공도 시진핑이도 거의 사망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배도나 철판도 예언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이 추배도나 철판도는 중공이 이제 붕괴하고 그리고 시진핑이가 사망한다 이런 예언에 관계된 책자입니다. 그래서 빨리 시진핑이가 죽고 중공이 멸망을 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편해지고 또 우리나라 국론이 분열이 안 되고 대한민국이 미국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를 해서 전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빨리 통일이 돼서 우리 국민들이 특히 통일이 되면 여러분들 손주나 자녀들이 군대도 또 안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이 그만큼 강해지게 되면 여야 갈등, 좌우 이념 갈등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이 저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에 중공이 만약에 북한이 붕괴가 되면 우리 북쪽 지역을 5개 나라에서 분할 통치를 하자 그따윈 소리를 했었죠. 아니 4개 나라네. 중국, 러시아, 미국,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뭐 다국적 공동 담당을 해서 유엔에서 관리하자 이런 헛소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택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어찌됐건 올해 25년도 10월 달에 격압 유력을 보면 우리 남북 통일이 된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청나라 때 그 마이 엠펑이라는 예언가 학자가도 25년 우리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재직 당시 통일이 돼야 되지 만약에 저 민주당 패거리들이 대통령이 돼갖고 한다 그러면 완전히 나라가 이상한 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